여러분이 일상에서 무기력하거나 방황하거나 내 길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 아이한테 문해력이라는 근사한 선물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다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책을 어느 날 어느 순간 펼쳐진 페이지에서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장을 만날 수 있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같이 배 이상 하는 것이다. 괴테의 대화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괴테와의 대화를 갖고 나왔는데 저한테 되게 뜻깊은 책인데, 제 스승은 2명이 있어요. 국내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화령 선생님이 있는데, 글쓰기와 사색이 결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 멘토나 좋았던 책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화령 선생님께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괴테만은 르네상스 인간이다 그러면서 자신도 30대 때 방황을 했었는데 괴테와의 대화를 읽고 방황을 멈출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괴테는 현존하는 사라졌던 인간 중에서 IQ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에요. IQ 210인가 215인데 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책을 1년에 한 권씩만 읽어요. 괴테가 쓴 책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괴테를 통해서 그가 추구했던 문해력과 내적인 상승, 자존감, 그리고 시각적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5년 동안 배우고 있고, 괴테와에 대해 책 표지, 이 책의 가치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공을 초월한 위대한 멘토, 인간 괴테가 젊은이들에게 전한 주옥 같은 메시지. 괴테를 만나기 전에는 가난한 문학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에커만은 10년에 걸친 괴테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영혼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에커만을 만날 당시 이미 대가의 바늘에 올라있던 괴테는 젊은 에커만에게 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가령 한 분야에서 유능해지도록 하라. 최고를 만나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 등 괴테가 전한 삶의 지혜와 가치관은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니체가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양서라고 평한 이 책은 에커만이 말년에 괴테를 곁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괴테 사상의 집약체이자, 여기서 마지막 3줄 읽어보면 나폴레옹, 헤겔, 베토벤, 모차르트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과 괴테가 나눈 대화, 삶의 지혜를 담은 잠언, 괴테의 친구와 친지에 대한 밀도 있는 기록은 괴테 그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진다. 제가 나폴레옹, 헤겔, 베토벤, 모차르트를 다 얘기했죠. 이 분들이 다 괴테를 되게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괴테가 어떤 인물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읽어볼게요. 무엇이 대중의 인기를 끄는가? 따위를 결코 묻지 않는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무엇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며 그것을 모방하는 일도 없다네. 그는 대중이라든지 이런저런 당파의 요구에는 개의치 않고 항상 자신의 천성을 지키며 일해왔네. 물론 그도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시기에 직면에서는 대중의 기분이나 소망이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내면은 더욱 굳건해졌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신의 내면과 대중의 내면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확신했네. 여하간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네. 여기에 괴테의 철학이 있죠.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쓴다. 한 줄 더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경험한 것만 쓰는 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경험한 것들 사이에 있던 빈 공간들을 내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경험만 쓰면 그건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없겠죠. 경험을 통해서 했던 내 생각들을 다른 경험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내 생각을 통해서 붙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주할 수 있었어요. 변주란 되게 아름다운 단어. 변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변주가 가진 힘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저도 괴테를 통해서 그 변주의 힘, 그리고 내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힘, 이걸 제가 길렀던 덕분에 1년에 거의 책을 10권씩 쓰고 있어요. 지금 110권 썼고 10년 쓰면 또 200권 넘게 되겠죠. 이게 저는 괴테 책만 읽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괴테 책을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깨달은 눈으로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서 얻은 지혜를 제가 쓰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인용문이나 어떤 것을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왜냐하면 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오늘도 촬영하러 왔죠. 저는 되게 멀리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시간을 쓸 때 항상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이 정도, 내 시간 이 정도 썼으면 이 정도가 대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가끔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지방에 가서 강의할 때도 있어요. 강의가 되게 어려운 게 멀리 갈수록 돈을 조금 줘. 네, 많이 줘야 되는데
10시간 왕복이지만 조금 주지만 전 가요.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독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건물을 들어가 보면 제가 만났던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는 다 이 버튼이 없었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한국인의 마음의 버튼, 닫힌 버튼. 근데 독일의 엘리베이터는 닫힌 버튼이 없다. 그게 제가 10시간 왕복해서 강의를 갈 수 있는 이유와도 같아요. 왜 독일의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은 3초 정도의 그 멈추는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이에게 닫힌 버튼이 필요한 이유는 3초가 가만히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초를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누르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10시간 왕복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 덕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시간 동안 왕복하면서 나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한 것을 글로 쓸 수 있고 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동하는 시간, 저는 집에서 10시간 생각하나 이동하면서 10시간 생각하나 똑같은 거예요. 공간만 달라졌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 똑같다. 그래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제한 없이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되게 강조하는데 저희가 원래 강의할 때 작년까지는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Q&A 시간을 없앴어요. 왜 없앴냐면 저는 가장 최고의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괴테에 대한 2인데 원에는 프롤로그가 있어요. 프롤로그가 10년 동안 쓴 프롤로그예요. 이게 왜 10년 동안 그 프롤로그 썼냐면 괴테 제자 에커만이 괴테를 10년 동안 1000번 만나서 쓴 책인데 만나기 전에 또 10년이 있어요. 그 10년에 뭐가 있냐면 이 괴테 제자 에커만이 괴테의 시를 보고 경탄해서 괴테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괴테를 바로 만나러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주경야독.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했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대였는데 초등학생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 모멸감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느낄 수 있었겠죠.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괴테를 만나봤자 내 질문의 수준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수준의 답만 얻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만나기 전에 내 수준을 높여서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나도 괴테가 줄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당장 찾아가지 않고 10년 동안 자기 수준을 높인 다음에 찾아갔죠. 그게 괴테에 대한 원의 프롤로그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프롤로그의 끝이 뭐냐면 에커만은 괴테를 찾아갈 때 걸어서 여름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딱 프롤로그 끝에 벨을 눌렀다. 괴테의 풍물을 바라볼 수 있었다. 거대한 산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딱 읽으면서 눈물이 나거나 감동스럽지 않으면 프롤로그 다시 읽어야 돼. 여러분이 이 책은 프롤로그가 되게 중요해요. 이 에커만이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성급한 마음에 당장 찾아간 게 아니죠. 깨달음은 주는 자의 몫이 아니고 그거를 가져가는 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지성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깨달음은 줄 수 없어요. 그걸 가져가는 것이지. 에커만은 내가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10년 동안 준비를 했고 공부를 했고 죽을 고비를 넘겨 찾아가서 다시 10년 동안 1000번 만나서 이 괴테어의 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농밀하다, 근사하다, 다채롭다. 이 세 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다 만날 수 있고 이 책을 한번 만나면 여러분도 손에서 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괴테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이 괴테 책을 처음에 괴테와의 대화로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책이 되게 많은데 이 괴테와의 대화로 왜 시작을 해야 되냐면 괴테와의 대화는 이수진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일기 형식이에요. 맨날 펼치면 각기 개별적인 내용이 맨날 달라요. 날짜마다 일기처럼 썼으니까. 그래서 멈추는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처럼 읽어야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아무 데나 펼치면 페이지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을 읽어도 좋고 부모가 읽어도 좋고 아이랑 같이 읽어도 되고 저는 중학생 정도 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학생이 방학 때 이 책을 한 권을 독파한다면 얼마나 방학이 끝나고 나서 보이는 게 달라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최고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게 달라져요. 제가 괴테를 또 왜 강조하는 이유는 괴테는 귀족처럼 보이지만 귀족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평민이었는데 괴테한테는 몇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10대 때. 뭐냐면 괴테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유럽에서의 독일은 되게 문화적인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괴테한테는 내가 자국인 독일을 문화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목표 하나와 그리고 내가 귀족이라는 칭호를 쟁취해야 되겠다.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는 나의 문해력을 더 높여서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돼서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고 싶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 세 가지를 젊은 베헤트의 슬픔이라는 세계 최초의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다 이루었어요. 20대 중반에. 좀 그래서 이걸 소개한 이유가 여러분도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세 가지, 누구나 이루고 싶은 그 세 가지를 읽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이룰 수 있게 체화하고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 괴테가 정의한 문해력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괴테가 쓴 시와 진실이라는 자서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해력이란 자기의 능력을 최고치로 꺼내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보면서 나만의 언어로 내 안에 담고 그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텍스트로 변주해서 꺼내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천재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쉽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반복해서 음악 감상하듯 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있어요. 조성진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생각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조성진 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클래식의 대중화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대중의 클래식화를 원할 뿐이다. 멋지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고 갖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도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내가 특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색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하면 사색을 대중화시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성진님을 따라했죠. 당신이 특별해져서 사색의 대중화를 원하지 마라. 클래식이 대중화되면 뭐죠? 대중음악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빛을 희석시키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올라가서 그걸 쟁취해라.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 그걸 해내려면 괴테의 삶을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 수준이 높아지고 나서 문해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해요. 괴테의 대화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읽기 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책을 읽기 전에 가슴에 질문을 품고 있어야 돼요. 질문을 품고 있어야 어떤 페이지를 만나든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이 없는 눈에는 어떤 답도 세상이 해주지 않아, 답하지 않아. 여러분이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질문 루틴이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하루 내가 꼭 풀고 싶은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늘 봤던 내 눈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있죠. 지루해. 하루가 지루해. 맨날 반복돼. 그 이유는 다른 눈으로 갈아 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 질문에 맞게 자신을 바꿔주죠. 질문이 없는 사람의 삶에는 세상도 호응해주지 않아요. 책 읽기 전에 어떤 질문 이걸 품고 그 눈으로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근데 단 한 번 잡는 게 힘들어요. 잡는 게 힘든데 거의 잡지 않더라고요. 책을 사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나 이 책 있어 하는 식으로 쓰는데 뭐 읽어봐라. 읽어보면 읽는 순간 여러분은 100명에서 20등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1년 정도 읽기를 반복하면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10등, 20등 이런 것은 세상이 정하는 뭐 이런 순위가 아니고 내가 내 삶에 가능성을 부여한 그런 수치. 저는 언어를 단련하고 글쓰기하고 독서하는 게 내 삶에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거는 제 언어 수준이 뒤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모두가 괴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인데 여러분도 이 괴테의 대화 그리고 괴테의 자서전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괴테의 말 중에서 유명한 게 있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멋진 말이다 이게 아니고 앞뒤를 보면 왜 노력하는데 방황할까? 이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석해 보면 이런 결과가 얻을 수 있죠. 이 사람이 노력하지만 방황한 이유는 이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기력하거나 방황하거나 내 길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환경이 안 따라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 아이한테 문해력이라는 근사한 선물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다 추천해드리고 싶고
추천한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괴테와의 대화를 읽으면서 아이와 함께 읽고 아이 책상에 아이가 읽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되면 그냥 표지만이라도 볼 수 있게 아이 책상, 아이가 자주 보는 곳에 딱 세워놓으면 이게 어떤 액자보다 지적인 역할을 근사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10살 때부터 아마 집에서 이 책을 이렇게 표지를 보면서 자랐다면 집에 항상 이거 있었는데 하면 기억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새벽 1시에 깨어나서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호랑 선생님께서 저한테 한 말인데 잠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서재로 갔지.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아무거나 꺼냈어. 그리고 아무데나 펼쳤지. 나는 내 삶을 깨울 문장을 발견했어. 내가 만약 그날 깨어나지 않고 그 책을 못 잡고 그 페이지를 펼치지 못했다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문장을 찾았지. 이 책을 아이가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펼쳤던 페이지에서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장을 만날 수 있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같이 100배 이상 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무조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테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적을 스스로한테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글쓰기와 독서 이것들이 작년까지는 되게 힘든 거, 특히 글쓰기는 되게 힘든 거라서 아무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글쓰기는 생존이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을 글로 써서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뭘 배웠는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배운 것 같아요. 배웠으면 활용해야 돼요. 활용할 때 가장 좋은 무기가 글쓰기다.